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지금쯤 제가 결혼하고 신혼생활을 하고 있을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요. 남친 본가에 인사를 간 후에 자기 아들만 최고고 저한테 함부로 하는 남친 어머니 때문에 남친한테 바로 파혼을 통보했네요. 즉흥적으로 결정했던 결혼이 아니고 저나 남친이나 나름 진지하게 고민하고 서로가 끝까지 연을 맺자고 했었기에 남친은 제가 파혼하자고 했을 때 자기 엄마를 안 보고 살겠다고 강하게 나왔지만 순한 남친이 안 보고 사는 거는 고사하고 자기 엄마와 제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할 게 너무 보이더군요. 그리고 아무리 당사자들끼리의 인생이라지만 결혼을 했다고 어떻게 부모와 자식이 안 보고 살 수 있겠어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고려해서 저는 파혼을 결정했어요. 이렇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인생의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길러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생각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된 남친 어머니가 나중에 저를 다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진짜 시원하게 한 방 먹이고 확실히 정리했네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엄마와 함께 살았는데요. 엄마마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셔서 졸지에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아빠는 어디 계신지 연락처를 알 수 없어서 찾지 못했고요. 이모나 외삼촌도 사정이 좋지 못했던 터라 저는 사춘기 나이에 보육시설에 들어가서 약 3년간을 부모 없는 아이들과 지냈어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남의 불행으로 위로받는다고 못마땅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보육시설에 들어가 보니 저보다 훨씬 어린 아이들도 부모가 없거나 있더라도 찾으러 오지 않는 걸 보며 어쩌면 저는 이만큼 클 때까지 엄마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게 행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사회에서 정해놓은 기준에서 벗어나면 그 기준에 있는 사람들 시선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게 되더군요. 엄마와 둘이 지낼 때도 아빠 없다는 걸 알까봐 남몰래 마음 졸이기도 했었는데 아무도 없는 건 정말 비교도 안 됐어요.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겉으로 밝아 보여도 마음에 다 상처가 있어서 그게 참 안 됐더라고요. 저는 자연스럽게 사람들 마음에 관심을 갖게 됐고 심리학과에 좋은 성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다행히도 보육시설을 후원해 주시는 어떤 분께서 대학에 들어간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셔서 그 덕도 봤고요. 학교 다니는 내내 아르바이트와 공부에만 매달리며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으며 다닌 저는 학과 특성상 대학원은 나와야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기에 대학원 진학을 결심했어요. 그렇더라도 제가 학비를 벌어야 해서 저는 적당한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저는 한 상담센터의 카운터에 취직이 되었고 그때부터 대학 다닐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매일이 강행군인 생활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알바 자리를 찾아 여기저기 뛰어다니지 않아도 되는 게 정신적으로는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폭풍 같은 2년이 지나고 청소년 아동 상담 심리사 자격증도 따고 이런저런 민간 자격증을 딴 후에 한 대기업의 상담센터에 취직이 되어 당당한 직장인이 되었네요. 그날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뿌듯함과 날아갈 것 같은 기분과
기쁨이 생생하네요. 회사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그때까지 해보고 싶었던 수영에 테니스에 방송 댄스에 요가까지 여러 개의 운동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헬스 같은 운동은 저는 좀 지루하다고 느껴지기도 했고, 학교 다닐 때 다른 애들 하는 거 보면서 부러웠던 것들을 하나씩 하는 게 재미있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마음의 갈증도 사라졌고요. 그러다가 자회사로 실무를 나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전 남친을 만나게 됐어요. 직장 생활 3년 차였죠. 남친은 회사에 막 입사한 신입이었는데 어쩐지 주눅이 들어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이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보니까 좀 기가 센 상사 때문에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 같았어요. 직업상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는 그런 남친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신경 썼던 게 맞아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마음이 가니 어쩔 수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제가 아닌 다른 상담사한테 맡겼는데 그러고 났더니 이 사람이 저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거였어요. 상담사님, 아니 박미연 씨, 저 만나주세요. 저 싫은 거 아니죠? 그렇다고 믿어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박미연 씨가 저한테 해주신 거 상담사 이상으로 잘해주셨다는 거 저도 느끼거든요. 단순한 호의가 아니시라면 만나주세요. 남친의 진실된 마음이 느껴져서 저는 다른 핑계를 댈 수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남친한테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렇게 저와 남친은 연애를 시작했고 저는 그때까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네요. 늘 생활에 치여서 뭔가 해내야 하는 것에만 신경을 쏟고 살다가 그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편안한 시간을 보낸다는 게 꿈 같기만 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남친의 한마디에 시작한 연애는 3년간 이어졌고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하지만 저는 제 가정 사정 때문에 좀 자신이 없기도 했어요. 성혁 오빠, 근데 나 현실적인 걸 부정하는 사람 아니거든?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나 같은 조건의 여자 좋아할 시대가 없지. 누가 친정부모도 없고 고아로 자란 사람을 집안 식구로 맞이하고 싶겠어. 오빠가 무리해서 나랑 결혼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 남친과 사귀고 1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저의 가정사를 털어놓았고 남친은 그럼에도 대학원까지 나와서 당당히 대기업에 입사한 저를 굉장히 높게 봐주었어요. 오히려 더 멋있고 좋다면서요. 무슨 그런 말을 해. 나 무리하는 거 아니야. 물론 엄마가 뭐라고 하실지 걱정되기는 하지. 그렇다고 내가 좋다는 사람을 무조건 반대하실 분 아니야. 그래, 나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 못할 거라는 거 아는데 그렇다고 언제까지 움츠리고 있을 수만은 없지. 부딪힐 건 부딪혀 봐야지. 서로 정드는 건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나의 장점을 봐주실 수도 있을 거야. 미연이 너 정도면 금방 장점 눈에 보일 테니 걱정하지 마. 남친도 아버지는 대학 때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정말 어머니가 과보호를 하는 게 느껴졌어서 회사에서 그런 점들은 동료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며 상담을 해줬었거든요. 남친도 엄마가 자기한테 다른 부모보다 극성이라는 건 알았지만 쉽게 고칠 수가 없어서 힘들어했어요. 그래도 저와 사귀면서 좀 외향적이 되었고 밝아진 부분도 있어서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외아들을 귀하게 생각하는
어머니를 만나러 갈 생각을 하니 많이 부담스럽긴 하더군요. 그리고 남친은 버는 돈도 남친 어머니가 더 많이 쓰고 자기 미래를 위한 자금도 많이 모으지 못했어요. 저는 청약 들었던 걸로 몇 년 전에 20평대 아파트에 들어가 있었지만 남친은 자기 앞으로 된 변변할 자산이란 게 없었어요. 적금 든 거랑 보험이랑 하면 1,000만 원 정도 되려나요? 그리고 저는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전에 뜻하지 않게 재산이 생겼는데요. 바로 어릴 적 헤어졌던 아빠가 남겨주신 거였어요.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제 앞으로 건물을 남겨주셨다며 변호사와 아빠의 딸이 저를 찾아왔었거든요. 처음에는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저와는 이복자매인 여자분이 꼭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더군요. 저나 엄마도 아빠한테 딸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도 살아생전에는 한 번도 찾지 않으셨는데 마음에 묻어두셨더라고요. 아빠가 미연 씨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재산에 그 건물 큰 거 아니에요. 엄마 집안이 원래 자산이 많기도 하고요. 그러니 받아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마음이 편해요. 저는 아빠가 저를 계속 기억하고 계셨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펑펑 쏟았고 그 건물을 받기로 했어요. 이복자매와는 가끔 연락이나 하자며 인사하고 헤어졌고요. 그러니 저는 경제적으로 여력이 꽤 되는 상태였고 남친은 엄마한테 붙잡혀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남친은 제가 아빠한테 작은 건물 하나 받은 건 알고 있었지만 그걸 탐내거나 어떻게 해볼 생각조차 못하는 순한 사람이었어요. 남친 어머니만 어떻게 잘 넘어가면 결혼이 그저 꿈만은 아니라는 생각에 저도 마음이 부풀었었네요. 제가 가진 것만 잘 굴려도 남친하고 저하고 크게 돈 걱정하지 않으며 잘 살 자신이 있었거든요. 남친한테는 결혼한 누나가 한 명 있었고 돌아가신 아빠의 친척인 고모가 자주 집에 드나든다고 했어요. 제가 남친 집에 인사하러 갔을 때에 누나는 없었지만 고모가 남친 어머니랑 같이 있더라고요. 일찍 부모를 여의고 살아서 배우지 못했다고 할까봐 주변에 먼저 결혼한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선물도 정말 이것저것 정성스럽게 준비했네요. 제가 긴장을 많이 하자 남친은 그런 저를 다독여줬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보자고 하셨으니 받아주실 마음 있는 거고 아무리 어른들이 집안 사정 많이 따진다고 해도 요즘 같은 세상에 그걸 크게 문제 삼지는 않으실 거야. 문제 삼는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거 알아. 그 정도는 각오하고 있어. 그래도 잘 봐주시면 좋겠네. 잘 봐주실 거야. 특히 고모는 내 편이니까 무조건 좋게 보실 거야. 남친 말에 저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노력하며 남친 집에 들어섰어요. 남친 어머니는 딱 봐도 저를 불편해하는 게 얼굴에 써 있었어요.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해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또 대학 때도 가끔 겪어봤던 반응이니까요.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변했다고 해도 사회적인 관습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는 않는 법이죠. 저 정도 반응이면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먼저 입을 열고 저한테 반갑다고 한 건 남친의 고모였어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네. 박미연이라고 했지? 이름이 딱 여성스럽고 순하다 했는데 인상도 그러네. 우리 성혁이가 왜 좋다고 하는지 알겠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모님.
나는 본대로 말한 것뿐이야. 편하게 앉아요. 고모, 너무 그러지 말아요. 어디까지나 저는 일단 만나는 본다는 거니까. 앞서가지 말라고요. 남친 어머니가 저한테 살갑게 해주시는 고모한테 핀잔을 했어요. 순간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지만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썼어요. 남친 어머니는 저를 대놓고 싫어하고 싸늘하게 저를 노려봤어요. 물론 남친이 열심히 설명을 해서인지 음식도 대접받았고 남친 고모는 분위기를 풀려고 애썼지만 저는 밥 먹는 동안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완전히 얼어붙었던 거죠. 남친은 저에 대해 좋게 말하려고 계속 애를 썼어요. 미연이가 정말 대단해. 대학 때는 계속 장학금 받았고 대학원 때도 학비 벌려고 상담센터에서 일하면서 논문 쓰고 졸업했다니까. 지금은 우리 모회사 상담센터의 정직원으로 있고 나처럼 부모 밑에서 다 해주는 거 받으면서도 공부 잘 못한 것보다 100배 낫지 않아? 정말 뭘 해도 하고 살 거라니까. 라는 남친의 말에 고모도 저를 칭찬했어요. 그러네, 아주 야무져. 인생을 아주 잘 살았어. 이렇게 잘해낸 거 보고 부모님도 저 세상에서 마음 놓으시겠어. 진짜 좋은 마누라 데려왔네, 우리 성혁이. 아니, 처가 식구 하나 없는 애가 무슨 좋은 마누라예요. 고모, 아무리 한 다리 건너라고 해도 고모한테 하나밖에 없는 남자 조카예요. 말씀 그렇게 쉽게 하지 마세요. 남친 어머니가 쏘아붙이자 고모도 불편해했어요. 올케는 사람 불러다 놓고 이렇게 나한테 뭐라고만 하고 그래. 올케가 아무 말 안 하니 내가 하는 거잖아. 그럼 올케가 뭐라고 말 한마디라도 던지던지. 그러자 남친 어머니는 저를 대놓고 무시하고 남친한테 이랬어요. 성혁아, 내가 오늘 중매 차에서는 친구들한테 알아봤는데 너 정도면 아주 괜찮은 여자들 줄 선다더라. 네가 학벌이 부족하니 회사가 변변치 못하길 하니? 그리고 너는 상담 나부랭이 이런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 네가 그랬지? 너보다 벌어놓은 돈도 많은 여자라고 그러면 뭐 하니? 사람은 기본 바탕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게 가정에서 보고 자란 교양이라는 거다. 여자가 교양머리 없이 돈만 벌 줄 알면 남자고 집안 어른이고 다 무시하고 자기만 잘난 줄 알아. 내가 그런 애들 한두 번 본 줄 알아? 네가 왜 저런 애가 좋다면서 결혼하겠다는 건지 도통 이해가 안 된다. 쟤보다 조건 좋으면서도 돈 잘 버는 애들 쌓였어. 남친은 제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쩔쩔맸고 저 역시 이런 식으로 무시당할 거라고는 생각 못해서인지 열이 확 오르더군요. 남친 어머니는 계속 남친만 보며 말했어요. 쟤 연락하고 사는 친척도 없어? 그런 건 알아봤어? 남친은 대답을 못했고 제가 말하려고 하자 남친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 말 안 했다는 건 천혜구하라는 소리야. 엄마가 중학생 때까지 살아있었다는 말도 내가 어떻게 믿어? 어떻게든지 형편 좀 나아 보이게 하려고 거짓말 했을 수도 있지. 결혼식장에 여자 쪽 친척 자리가 썰렁 해봐라.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 그리고 나도 그렇다. 내 친구들이나 네 아빠 친척들이 성혁이 너 뭐 모자란다고 저런 여자를 골랐냐며 얼마나 축석되겠니? 너는 나한테 둘도 없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정성 들여 키웠는데 이런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걸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그러는 거냐? 너는 정말 대단한 애야.
너 스스로 그걸 모른다는 게 나는 너무 충격이다. 그리고 마누라가 돈 더 잘 벌어봐라. 너한테 돈 쓰는 거 잔소리할 거고. 그러면 분명히 나한테 오는 돈 가지고도 뭐라고 할 게 분명하다. 두고 봐. 내 말이 맞을 테니까. 나는 우리 금보다 귀한 아들, 저렇게 어디서 굴러먹다가 온지 모르는 여자랑 절대 결혼 못 시킨다. 오늘도 나는 네 체면 세워주고 싶어서 만나겠다 했는데 딱 봐도 애가 외로워 보이고 부티가 안 나는 게 안 되겠어. 나 저런 애한테 내 아들 뺏기고 싶지 않아. 부잣집에 좋은 직업 가진 여자랑 짝지어줘도 아까워서 밤낮으로 생각날 내 아들인데 어떻게 저런 여자한테 주니? 난 못해. 라더니 우는 신용까지 하더라고요. 성혁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실망을 시켜. 그래, 100번 양보해서 네 말대로 괜찮은 여자라고 쳐. 인물이라도 반반 해야 될 거 아니냐. 부모 사랑 못 받은 티가 나는지 삐쩍 골아가지고 얼굴 색도 파리하고 아주 박복한 인생이야. 저런 여자랑 내 아들이 같이 사는 거 난 못 본다고. 엄마 죽는 거 볼래? 성혁이 너 이럴 거야? 남친은 엄마를 달래랴 제 눈치를 보랴 우왕좌왕했고 고모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이 결혼은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도 제가 명색이 심리상담사인데 남친과 남친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남친이 자기 엄마한테서 벗어나기가 엄청 힘들 거라는 게 보였어요. 저랑 결혼해서 따로 나가서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독립이요.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면 남친 어머니는 결혼 후에도 사사건건 간섭하고 남친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들 게 뻔했죠. 그런 사례들을 제가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고민하고 결혼 생활에 갈등하는 여성들도 봤고요. 남친의 모습을 보며 결혼에 대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남친 어머니가 제가 결단할 수 있게 아주 결정타를 꽂으시더군요. 여전히 저는 쳐다도 안 보고 남친만 보면서 말했지만요. 아무래도 너를 꼬시려고 장시간 공을 들인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성혁이 얘가 이럴 수가 없지. 고모는 역시 고모다. 남이야 나처럼 이렇게 내 아들 편에서 생각해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우리 아이 혼을 쏙 빼놓은 년이 잘났네 어쩌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지. 고모, 우리 성혁이 그렇게 깎아내릴 생각이고 처음 보는 여자 편 들 생각이면 앞으로 우리 집 오지 마요. 나 하나도 안 반가우니까. 그 말에 남친 고모는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렸어요. 저 역시 바로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며 버텨냈죠. 성혁아, 나는 우리 아들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너보다 돈 좀 모았다고 너 기죽이고 눈치 보게 하지 않을 여자 얼마든지 있거든. 나는 너보다 돈 많은 것도 싫어. 제대로 된 부모 밑에서 평범하게 자란 애를 만나야 네 삶도 평탄하다. 엄마 마음 알겠어? 엄마, 미연이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했잖아. 정말 좋은 사람이고 나 회사에 적응할 수 있게 많이 도와줬어. 그런 걸 홀린다고 하는 거야. 네가 정말 도움이 됐는지 어떻게 아니? 네 인사고과가 올랐어. 인센티브를 받았어. 아니잖아. 너처럼 엄마 사랑 듬뿍 받고 자란 애는 저렇게 허먹에 큰 애 감당 못한다. 내가 잘 알아.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한마디는 하고 가야겠다 싶었어요.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데도 만나겠다고 해주신 걸 감사드려야 하는 걸까요? 어머니,
제가 부모가 없다는 것만 마음에 안 드시는 건지 다른 것도 마음에 안 드시는데 자꾸 그것만 강조하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객관적으로 제 조건이 나쁘다는 거 저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인사 온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무시당해야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끝까지 남친 어머니는 저를 쳐다도 보지 않고 남친한테 매달려 눈물바람을 찍어내며 말했어요. 저거 말하는 거 봤지? 지금 봤지, 성혁아? 나한테 지금 따지고 들지 않냐? 저게 바로 가정교육이라는 거야. 저는 더 이상 거기에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게 느껴졌어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남친 집을 나왔죠. 저를 따라 나온 남친과 말다툼도 했고요. 남친은 아무리 그래도 어른 앞인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자기가 난감해진다나요? 저는 지 엄마한테 겁먹은 듯한 표정의 남친에게 선언했어요. 우리 결혼하지 말자, 오빠. 없던 걸로 해. 까놓고 말해 저는 남친 하나 보고 이 결혼을 원했던 거고 제가 부모가 없다는 게 흠이지 다른 거에서는 꿀릴 게 전혀 없었어요. 연봉도 제가 높았고 가진 돈도 제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결혼을 뭐 때문에 하겠어요? 무엇보다 문제인 건 남친이 자기 엄마 치마폭에 폭 쌓여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이건 엄마가 너를 처음 보니까 너를 몰라서 그러는 건데 이런 걸로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떡해? 안 하는 게 맞아. 오빠는 어머니 못 이겨. 아니, 이길 생각도 없어 보여. 부모한테 반항하거나 못되게 굴라는 말이 아니야. 성인이 됐으면 자기 인생에 대한 판단은 스스로 하고 겸손하면서 당당해야 하는데 오빠는 안 그래. 어머니가 조금만 뭐라고 해도 쩔쩔매고 어머니 기분 상했을까봐 눈치 보고 그러면서 내 눈치까지 보고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아. 너는 상담사잖아. 그러니 이런 걸 더 이해해주고 객관적으로 봐주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코치해줘야 맞는 거 아니야? 나 밖에서나 상담사지 집에서까지 상담사 아니야. 나도 집에서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하고 있고 싶고 나도 위로받고 싶다고. 사람이 그래야 밖에서 힘을 내서 일하지. 오빠 집에서까지 일을 하라고? 설마 오빠 그런 것 때문에 나하고 결혼한다고 했던 거야? 그래? 아니, 꼭 그렇다기보다 너라면 언제든 곤란한 일도 잘 이겨내고 나 힘들 때도 잘 들어주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려줄 것 같았고 엄마가 뭐라고 해도 괜찮을 줄 알았지. 그게 그거지. 나를 집안의 상담사로 고용하려고 한 거지. 고용은 무슨 고용이야. 그런 거 아니야. 아무튼 오늘은 미안하다. 나도 할 말이 없네. 그냥 결혼 안 하기로 하면 미안할 것도 없어. 미연아, 결혼 안 하자고만은 하지 마. 오빠는 홀로서기를 해야 돼. 결국 엄마를 떠나면 나한테 기대려고 나랑 결혼하겠다고 한 거야. 오빠도 잘 생각해봐. 그리고 나는 나 이렇게까지 싫어하시는 분 억지로 설득해가면서 살고 싶지 않아. 아까도 말했듯이 나도 집에서는 편하게 살고 동등하게 대접받고 위로도 받고 쉬고 싶다고. 이 결혼 무효야. 그날 이후로도 남친은 저한테 전화도 하고 속된 말로 많이 질척거렸어요. 정말 저를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진짜 속내를 말하는데 많이 실망이 되더군요. 네가 없으니까 불안해. 이제 내가 힘들고 일 생기면 누가 나를 받아줄까 싶고 위로받을 데가 없어지잖아. 엄마도 나를 너무 힘들게 할 때가 있는데 그럼 난 이제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을 하겠어.
나는 미연이 네가 필요해. 남친은 저를 자기 전담 상담사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단칼에 자르고 정신 차리라고 했네요. 어차피 저는 본사로 돌아온 지 꽤 됐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더 이상 만날 일이 없었어요. 제가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고 카톡도 차단하자 남친은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를 들으니 바로 알겠더라고요. 남친 어머니였어요. 나 우리 성혁이랑 아가씨 결혼 때문에 만났으면 해. 저희 결혼 없던 걸로 하고 안 만난 지 한 달 넘었어요. 들으셨을 텐데요. 저는 결혼 안 하기로 했습니다. 나 때문이면 그럴 필요 없다는 말 하려고 전화한 거야. 안 그래도 성혁이가 연락처 안 알려주려는 거 간신히 알아냈는데 어른이 말하는 건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꾸나. 저는 이제 와서 대체 무슨 말을 하려나 궁금하기도 했고 확실히 매듭을 짓기 위해서라도 만나기로 정했어요. 어쩌면 남친이 하도 징징거려서 연락한 걸 수도 있으니까요. 니네 결혼 안 한다고 성혁이한테 듣기는 했다. 근데 성혁이가 지나가는 말로 그러더라. 네 앞으로 건물이 있다고. 뭐 돌아가신 아빠가 너한테 남긴 거라며? 그게 중요한가요? 왜 물어보시는데요? 아니 너는 그런 말을 왜 안 한 거야? 나 말이야 니네 결혼 허락할 테니까 그 건물 우리 성혁이 이름으로 해다오. 어차피 결혼하면 네 돈이 성혁이 돈 아니니? 네 아파트 그 20몇 평 하는 그런 건 별 도움 안 되고 네가 갖고 있다는 건물이 동네도 그렇고 차건 크건 앞으로 꽤 가치가 있을 것 같다구나. 나 정말 큰 결심한 거다. 그러니까 그 건물 성혁이 이름으로 하고 결혼 준비 들어가라.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 것도 정도가 있죠.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뻔뻔하게 할 수 있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냅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드님 이름으로 하고 싶으시면 계약금부터 내세요.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부동산으로 가죠. 거기서 정식으로 계약서 쓰고 돈이 오가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건데 계약서를 왜 써? 계약금은 또 뭐고? 너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구나. 아줌마가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저 아드님하고 결혼 못해서 안 달라지도 않았고 그 결혼 꼭 해야겠다고 아드님 붙잡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왜 결혼해서 아빠가 저한테 남긴 건물을 넘겨야 돼요? 제가 부모님이 없어서요? 일가 친척이 없어서요? 저 아줌마처럼 이상한 사고방식 가진 사람하고 같은 식구 되기 싫어요. 아드님도 남한테 의존하는 성격이라 더는 만나지 않기로 한 거고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한참 번지수 잘못 짚으셨으니까 건물 아드님 명의로 살 거 아니면 가보세요. 그리고 그 건물 아줌마 능력으로 못 살걸요? 건물 평수가 아줌마 생각하는 그런 규모가 아니거든요. 아줌마나 아줌마 아들 버는 것 갖고는 택도 없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라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남친 어머니는 갑자기 제 팔을 붙잡고 매달렸어요. 예, 네가 나한테 섭섭했을 거 안다. 근데 엄마라는 사람들은 그래. 내 자식 더 편한 데 보내고 싶지. 고생길 열리는 거 보고 싶겠니? 보아하니 네가 능력도 있고 그래도 돌아가신 아버지 딸이 찾아와 너한테 건물도 넘기고 했다는 거 보니 네가 그래도 복이 있구나 싶었다.
우리 성혁이랑 다시 잘해보면 안 되겠니? 저는 남친 어머니가 왜 그러는지 어느 정도 짐작은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남친 연락 안 받으니 남친이 저한테 SNS로 문자를 남겼는데 엄마가 소개해준 여자랑 잘 안 됐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위로받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안 만나기로 했고 그 문자도 씹었어요. 남친 어머니는 좋은 자리를 놓치니 제가 아쉬워졌고 거기다가 제가 건물까지 있다고 하니 완전 군침이 돈 거죠. 왜 이러세요? 저보고 박복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박복한 사람이 아빠 건물 받으면 복이 많아지나요? 그것도 되게 이상한 논리네요. 저 아줌마 이상한 성격에 놀아나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그만하고 가보세요. 그러자 갑자기 또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이게 정말 좋게 좋게 봐주니까 아주 웃기네. 이래서 부모 없이 큰 것들이 문제라는 거야. 어른이 그러라고 하면 될 것이지. 네가 어디 가서 우리 성혁이 같은 애 만날 수 있겠어? 못 만나죠. 어떻게 그렇게 의존 심하고 엄마 치마폭에 사야 쩔쩔매는 다 큰 남자를 만나겠어요. 저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평생 끼고 살든지 알아서 하세요. 자기 돈 모아놓은 것도 1,000만 원 될까 말까 하면서 엄마한테 휘둘리는 남자를 어떤 여자가 좋다고 하겠어요? 저는 그런 무능한 아들을 결혼시킨다고 제 유산받은 건물을 당당히 내놓으라고 하는 아줌마 같은 사람 상종하고 싶지 않아요. 한 번만 더 저한테 막말해봐요. 저 아줌마가 저한테 아들 가지고 혼인빙자 사기치려고 했다고 경찰에 신고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일어나서 돌아서자 남친 어머니는 주먹을 꽉 쥐고 부르르 떨며 아까워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속이 다 후련하더군요. 남친은 뒤늦게 자기 엄마가 저한테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는 걸 알고 정식으로 사과했고 다시는 연락하거나 문자도 보내지 않겠다고 했어요. 저와 남친은 그렇게 완전히 정리를 하고 끝을 냈네요. 그런 폭풍 같은 시간을 보내고 나니 결혼과 인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혼자라는 것 때문에 외로워서 무조건 결혼하려고 했던 건 아닌지 저의 마음을 점검해 보기도 했고요. 제 나이가 좀 있어서 서두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차분히 사람을 만나고 신중하려고 해요. 남친하고는 그렇게 끝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성장을 해서 엄마한테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저 역시 더 성장해야겠다고 마음 먹었고요. 저는 정말 따뜻하고 다정다감한 가족을 만나서 좋은 인연을 맺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네요. 지금은 저와 이복자매인 동생과 가끔 전화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어색한 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피를 나누어서 그런지 어딘가 비슷한 점이 있는 게 느껴지네요. 그래서인지 전보다는 덜 외로운 것 같아요. 흔히들 말하는 결혼 정년기 시기에 파혼을 하게 돼서인지 주변에서도 걱정도 많이 하고 저 역시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조급한 마음이나 계속 만나던 사람이니 이 결혼은 아니라는 신호가 보이는데도 결혼을 강행하는 건 제 인생에게 미안한 일이죠. 저처럼 파혼을 겪으신 분들도 그저 지나가는 일이려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인생의 큰 오점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것보다 나은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과는
거기까지가 인연이었던 거다 하고 털어버리시길 바라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쉽지 않았지만 차츰 마음도 편안해지고 미래도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똥차 가고 나면 벤츠 온다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건 분명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드려요.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